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 대표팀이 금은 동메달 모두를 석권했습니다. 유도에서도 한판 승부로 최강근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이 장애인 탁구에서 금, 은, 동메달을 휩쓰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2일 송도 글로벌 대학에서 펼쳐진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탁구 TT4 결승전에서 김영건 선수가 최일상 선수를 만나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기에 동메달을 획득한 김정길 선수까지 탁구 강국다운 모습을 톡톡히 알렸습니다.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국가대표 한솥밥 식구들의 결승전. 동료이자 경쟁자인 이들의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김영건, 최일상 선수는 계속되는 동점 상황을 연출하며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접전을 펼쳤고, 그 결과 금메달은 김영건 선수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약점도 너무 잘 알고 강점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든 경기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잘 풀게 돼서 다행이네요. 처음부터 같이 저희 체급 3명 금운동 따자고 이야기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같이 좀 다독여주고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유도에서는 최강근 선수가 허리 후리기 가마치기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도원체육관에서 펼쳐진 유도 100kg 2하급에 출전한 최강근 선수는 이란의 알리자데 하메드 선수에게서 3분 17초 만에 한 판을 얻으며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경기 초반 절반을 먼저 내준 최강근 선수는 한 판을 노리는 과감한 기술을 시도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비장애인 선수에서 시력을 잃고 장애인 선수로 전향해 3년 만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는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최강자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응원 오신 어머니를 비롯해서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있을 대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22일 메달 소식입니다. 육상에서는 정종대 선수와 배우동 선수가 200m와 원반 던지기에서 동메달을 각각 추가했고, 사이클 도로에서는 이도현 선수를 시작으로 금메달 2개, 은메달과 동메달 각 3개씩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도에서는 최강근 선수가 금메달을, 배평화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고, 롬볼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5개와 동메달 1개가 나왔습니다. 사극에서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가, 수영에서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가 추가됐습니다. 탁구에서는 김영건, 최일상, 김정길 선수가 금은 동메달을 모두 획득한 데 이어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가 더해졌고, 휠체어 펜싱 단체전에서 남자팀은 은메달 1를, 여자팀은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휠체어 럭비는 은메달을 차지했고, 휠체어 테니스는 금은 동메달이 각각 하나씩 한국 선수단 차지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내 기부 문화는 아직까지 개인보다는 기업에 치중돼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서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지금은 아직 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상황이 안 돼서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기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나눔과 기부. 하지만 우리나라 기부의 대부분은 아직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기부 문화가 아직 개인에게까지는 널리 미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줄었지만 액수는 껑충 뛰는 긍정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정기성이나 금액 등의 면에서 기부의 질이 높아지는 선진국형 기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아름다운 재단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부에 참여한 국민들의 비율은 2년 새 9%포인트 하락해 10명 중 5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유산에 대해 기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 또한 2011년 12.5%에서 지난해 9.1%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고무적인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개인이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낸 평균 기부액이 32만 1,000원으로 2011년 대비 10만 2천 원가량이나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의 나눔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일이 이제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떤 것들이 빠졌을 때 제재를 받는 이런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본인의 기부가 결과적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인식하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한 사람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절실합니다. 국제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세월호 사고 후 첫 재난사고 대비 종합훈련이 열렸습니다. 지자체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사고 유형과 이를 접목시킨 대형 재난사고 훈련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건물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훈련 상황입니다. 집안이 침하되면서 지나가던 행인 3명이 추락했고 집안 침하와 동시에 도시가스 배관이 파열돼 고압의 가스와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 잠시 후 구조대와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 화재 구조와 함께 현장 지휘소를 가동합니다. 서울 강서소방서가 21일 민관군 합동 재난사고 대비 긴급 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그 싱크홀로 인해서 가스 배관이 폭파되고 그 폭파된 도시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돼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가정을 해서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마 전 발생한 경기도 성남 판교 환풍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가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상 안전에 대비한 세세한 안전 관리까지 국가가 법으로 모두 규제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지자체 중심의 사고 유형별 훈련은 안전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로 유독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혹시 나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올해 들어 유독 생각지 못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는 싱크홀. 가까운 지인들이 실제 안전사고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신경은 더욱 예민해져 있습니다. 옳게 되는 사람이 친구가 강남역 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내려앉아서 거기서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올케가 너무 불안하다고 강남역 이제 못 나가겠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안전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면서 전에 없이 주변을 살피는 습관도 생길 정도입니다. 맨홀 같은 것도 있고 그럼 항상 조심 안 밟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새로 신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안 들어가고 좀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괴소문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삽시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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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 초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어른이 위반했을 때의 2배인 6만 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수준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의 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의 행사 중 하나로 슈퍼블루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국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슈퍼블루 캠페인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슈퍼블루 캠페인은 코발트블루 색상의 운동화끈을 상징물로 정해 푸른색은 희망을, 운동화끈은 스스로 신발끈을 묶고 일어나겠다는 자립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 중인 우리나라 선수단에게 경력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2일 사격 경기가 열리는 인천 옥년 국제사격장을 찾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김낙한 한국선수단장에게 경력금을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원도 평창군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권익위는 조사관들이 평창 지역의 민원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가 다음 달 11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2014년 정기 공연을 엽니다. 작곡가 주영훈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파페라 그룹 라스페란자도 특별 출연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 8일 오후 코엑스 G20광장에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는 만남의 존, 화합의 존, 나눔의 존 등 부스별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무심코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과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다행일 텐데요. 이번 주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내게 필요한 항목만 콕콕 골라서 선택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력, 자신의 병력, 나이대입니다.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은 가족력이 뚜렷해 가족력이 있다면 이들 암의 조기 발견이 목표입니다. 대장암이나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내시경을 20대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유방 촬영술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 20대에는 방사선 부작용을 감안해 유방 촬영술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55세가 넘고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해마다 저선양 흉부 CT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한 검진을 받으려면 자신의 병력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을 계획이 있으면 아스피린, 와파린과 같은 출혈 위험이 높은 약물들을 주치의와 상의해 중단해야 합니다. 조영제를 마셨다가 두드러기, 호흡곤란이 나타났다면 이런 사실을 알려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검진이 가장 강조되는 나이대는 40대 이후. 40대부터는 심혈관계 질환과 암 정밀 검진이 매우 중요한데 흉부 CT 촬영을 하면 암은 물론 대동맥 질환 검진도 가능합니다. 남성은 전립선암 여부를 알 수 있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폐경 여성은 골밀도 검사를 각각 추가해야 합니다. 60대로 접어들었다면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들이 잘 걸리는 질환들에 대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령대에 맞춘 위험 질환과 병력, 가족력을 통한 맞춤 검진으로 건강 지키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한국 대표팀이 종합 2위를 굳히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대한 마지막 경기와 폐막식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